교회발 전방에 N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어제 저녁 오후에 긴급 조치들을 몇 가지 발표했습니다. 긴급히 추가 조치들을 발표한 건데 오늘부터 교회의 예배가 현장 예배가 금지되고 결혼식 등등 실내에서 5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 외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시설들도 모두 다 운영을 중단케 됩니다. 총리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총리가 어제 오후에 이렇게 긴급히 발표한 데는 이번 코로나19 전파 양상이 심상치 않다,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재명 부장, 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해줄까요? 오늘부터 뭐가 바뀌고 뭐가 중단이 되는 건지 좀 말해주시죠. 예, 오늘 0시부터 이제 그 2단계가 강화되는 2단계 조치가 취해지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실내 50인 이상 그리고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미 예식장 잡은 신랑 신부들은 어떡합니까?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금지입니까?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 장례식도 마찬가지로 한 공간에 50인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물론 공간을 분리해서 각각 공간을 50인씩 할 수 있지만 한 공간만은 50인 이상을 모일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벌금 300만 원 이상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랑 측, 신부 측 따로가 아니라 함께 50명 넘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최한 사람은 300만 원 벌금을 내는 게 아니라 거기 참가자들도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참가 자체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저러다 보니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클럽, 노래방, PC방, 뷔페 등 12개 고위험 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뷔페 식당 이런 데 많은데 오늘부터 운영 중단이에요. 맞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뷔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또 보시는 것처럼 박물관, 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이 중단되고 스포츠 행사도 다시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집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게 교회는 오프라인 예배, 그러니까 대면 예배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소모임이 이미 금지 상태에서 아니면 뭐 천주교나 불교 같은 경우는 법회나 미사가 예. 허용됩니다. 근데 아마도 그거는 천주교 법회는 어떤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교단이 있어서 일괄적인 통제가 가능한데 교회 같은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극약 처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현장에서 이번 주 일요일부터 뭐 현장 예배라는 것이 모두 다 이제 금지가 된다. 그렇습니다. 라는 거고 이것을 어길 때는 또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처해지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최한 사람만이 아니라 참가자들에게도 벌금이 물려지니까 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강력한 정부의 방역 메시지가 내려진 겁니다. 그렇군요. 당장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 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을 막겠다라는 정부의 극약 처방이다라는 설명드리고요. 무엇보다 국민들의 동참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들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만나봤습니다. 청첩장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을 건데 제가 보증 인원인 300명에 대해 모두 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에 너무 이해가 가지 않고 전부터 이 상황이 될 줄 알았던 사람이 당연히 없었을 테고 이 정부가 뭔가 이 대책이 없이 그냥 안 돼라고 이제 해버리니까 신혼부부가 다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김수현 교수님 신랑 신부들에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를 꼽으라면 아마도 결혼식일 텐데 이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이해하면서도 조금 전에 우리가 만났던 신랑 신부들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분위기. 그렇죠. 아니, 어떡하란 말이냐, 내년이 결혼식인데. 제가 아는 케이스 중에서는 연초에 결혼을 이제 준비했다가 이제 연초에 굉장히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 미뤄서 이제 다음 주에 결혼식을 다시 잡아놨는데 지금 이게 벌어진 거죠. 또 못하네요. 또 못하게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데 뭐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이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저런 사정을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 저도 정부가 너무 대책 없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굉장히 긴밀하게 친교를 하게 되잖아요. 예. 오랜만에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특히 또 밥을 같이 먹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50인
이상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모이게 되면은 뭐 감염 경로도 이제 추적하기가 어렵고 그 안에서 엄청 전파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누구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게 뭐 자영업자분들이든 뭐든 간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분들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해를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나는 손해를 좀 덜 보고 싶겠죠. 그렇다 보니 결혼식장에서도 300명 인원을 딱 정해놓고 300명의 식대를 다 신혼부부가 내야 된다고 계약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결혼식장에서도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300명 이상은 무조건 그 식대를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신혼부부들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저거 돈 진짜 엄청나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식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1인에서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하는데 1,000만 원 단위로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식대는 보통 이제 축의금들을 내시니까 그렇죠. 그걸로 다 보통 충당을 충당을 하는데 50명은 사실 축의금으로 300명의 식대를 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좀 고통 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좀 결혼식장들도 이런 위약금을 너무 이렇게 매정하게 받는다거나 네. 300명의 식대는 무조건 내야 된다는 식의 이런 식의 관행을 고집할 수는 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결혼식장 업체들도 사실 한 달 전부터 음식 준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좀 서로가 서로에게 좀 배려하는 게 필요할 듯해. 그렇죠? 그죠. 젊은이들이 어쨌든 새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업체들의 마음도 뭐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그들도 또 직원들이 있고 월급을 줘야 되고 운영이 돼야 되니까 무조건 결혼 업체들이 피해를 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서로 각각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수밖에는 지금으로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요, 먹거나 마시는 시간 외에는 무조건 마스크를 쓰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밀집, 밀폐, 밀접한 환경이면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불효불급한 외출이나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포장 및 배달 주문 등을 활용해 주시고 먹거나 마시는 시간 외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무르는 시간도 최소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굉장히 절박함이 묻어나는데 김정희 교수님 오늘 저희 모셨는데 사실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저희들의 모습만 보고 계시지만 김 교수님 아마 이제 저희들이 앉아 있는 시각에서 우리 저 스튜디오 스태프들을 좀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스튜디오도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여기 나오고 계신 출연자분들도 모두 다 발열 체크를 하고 이제 국민의 시청자에 대한 이제 방송 시간에만 잠깐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CBS 라디오 방송국은 오늘 폐쇄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다라는 경각심 정부가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19 지금 대부분의 어떤 시설 같은데 뭐 비단 지금 이 방송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입장할 때 발열 체크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손 소독하는데 실제로는 대표적인 방법 체크, 그러니까 어떤 임상 증상의 체크 방법이 발열입니다. 근데 실제로 코로나19 환자들 중에는 감염자 중에는 발열이 없고 다른 임상 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다 어떻게 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발열 체크를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무증상 감염이나 경증을 보이시는 분에 의해서 감염도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누구나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스크가 어쨌든 유일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우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 코로나19가 처음에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다들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마스크가 실제로 이게 어떤 보호 기능이 있느냐. 근데 그때도 많은 전문가들 저 포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크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의 어떤 유효성에 대해서. 그래서 현 상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고, 향후에 치료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치료제는 일단 감염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증상이 완화되거나 없어지게 만들어주는 약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지만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서 그리고 상용화 된다고 해도 일단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착용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나서도 착용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착용을 해야 한다는 중요성인데